자, 오늘은 주로 부동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동안 사실 조앤이 여러 번 이제 부동산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매니지먼트를 한다. 우리가 렌털 프로퍼티를 매니지먼트를 한다는 얘기를 여러 번 언급을 했는데 실제적으로 그게 어떻게 워크하는지에 대해서는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궁금하게 된 거죠. 이게 뭘 한다는 거냐, 그게 도대체. 그리고 이제 어떤 이런 건 있잖아요. 그래, 이런 거겠지? 라고. 그래서 오늘은 좀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조앤은 부동산 회사를 하고 있어요. 네, 그죠? 네, 파인힐의 대표예요. 그런데 그 파인힐 안에 그러면 그 관리하는 회사, 매니지먼트 회사가 있고 또 이제 거래를 하는 회사가 있고 이렇게 두 가지 일을 하는 건가요? 저희 파인힐 리얼티 안에서 프로퍼티 매니지먼트 팀이 있고 그리고 세일즈 팀이 있고 그렇게 이제 나눠질 수가 있죠. 그래서 에이전트가 세일즈는 그냥 사고 팔고 레지던셜 커머셜 비즈니스 이거를 하는 거고 프로퍼티 매니지먼트 팀은 실제로 리스에서부터 프로퍼티 관리 이런 모든 걸 이제 하는데 그거를 담당하시는 분이 따로 있고 북키핑을 하시는 분이 따로 있고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프로퍼티 매니지먼트이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사실은 그게 부동산 임대 관리라고 네, 이제 표현할 수가 있는데 임대 관리를 왜 회사에다 맡겨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뭐 우리 세 주잖아. 예를 들어서 내가 한국에서는 그런 다세대 주택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은 그 다세대 주택에 뭐 집이 방이 7개가 있다. 그럼 각각 세를 주고 주인께서 그냥 뭐 관리를 하시잖아요. 근데 미국은 왜 굳이 그러면 관리 회사에다 맡기는 건가요? 미국도 본인이 하시려면 충분히 하실 수 있죠. 네, 선택인 거죠, 그거는. 그런데 이제 왜 부동산 회사에 그걸 맡기는 게 좋은가? 근본적으로 이제 생각해 보면 내가 만약에 그냥 한두 채의 프로퍼티를 갖고 있는데 가장 근본적으로는 비용이 일단 발생하기 때문에 이제 조금 그걸 세이브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본인이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다가 안 돼서 문제가 생기거나 머리가 아프거나 그러면 이제 들고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부동산 회사에서 하는 거는 일단은 모든 그 리스 계약서 작성에서부터 세입자 찾는 거서부터 리스 계약서 작성에 그 다음에 세입자가 이렇게 연락이 오고 그 다음에 수리를 하고 그 모든 거를 법적인 그 기준 안에서 아주 객관적으로 문제없이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거죠. 근데 개인이 만약에 하신다고 하면 이게 법적으로 내가 해줘야 될 건지 말 건지도 사실은 잘 모르시고 그 다음에 통상적으로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시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실제로 세입자하고 집주인이 직접 소통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근데 이렇게 직접 소통을 해서 좋은 결과가 나기가 별로 쉽지는 않아요. 감정이 상하고 좀 예, 왜냐면은 이제 집주인은 내 집이야. 못 박지 마. 내 집이야. 내 집이 너무 좋아. 그러니까 너가 여기서 잘 살아야 돼. 그러니까 조마조마하기 시작하잖아요. 렌트를 준다는 것이 내 거를 다른 사람이 사용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근데 세입자는 반대로 생각하면 이 집주인이 너무 자린고비 아닐까? 내가 고쳐달라고 하는데 안 고쳐주면 어떡하지? 그죠?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에 대한 그 텐션이 있어. 근데 이 가운데서 중재하는 곳이 있으면 그거가 좀 릴렉스가 되고 또 이제 저희가 해보면 세입자들이 렌트를 구하러 올 때 조앤 이거 니네 회사에서 관리하는 거야? 아니면은 주인이 관리하는 거야? 물어보는 세입자들이 많아요. 좀 아는 분들이 있구나. 네,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안 좋은 랜로드에 대한 인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랜로드한테 뭘 고쳐달라고 했는데 말도 안 통하고 말이 안 통한다는 게 랭귀지가 안 통한다는 게 아니라 서로 언더스탠딩이 안 되고 못 알아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그렇고 그 다음에 자기는 이렇게 그 아주 프로페셔널하게 고쳐주길 원하는데
어떤 사람은 자기가 가서 주인이 직접 돈을 아끼려고 고친단 말이에요. 맞아, 그런 사람도 있어. 그러니까 그렇게 칩한 방법으로 매니지먼트를 하는 사람하고 딜하기 싫어하는 세입자들의 그 관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프로페셔널 한 회사에서 관리를 하면 모든 게 똑같고 객관적일 거라는 그 기준 하에 세입자들도 쉽게 어플리케이션을 내고 렌트를 해요. 근데 개인이 하게 되면 그런 면에서는 약간 신뢰감이 떨어진다고 볼 수가 있고, 이제 그래서 집주인은 내가 나한테는 너무 문제 없이 좋은 집이야. 근데 세입자가 들어와서 계속 문제가 생겨. 그러면은 왜 내가 살 때는 너무 문제가 없었는데 하필이면 네가 들어왔을 때 이런 문제가 생겨. 그러면은 서로 이제 이 불신이 쌓이기 시작하고, 쟤는 나만 보면 고쳐달라 그래 이러면서 이제 예, 서로 피하기 시작하고. 그거 있잖아, garbage disposal. 사람이 그 테넌트 들어오면 맨날 그거 때려 고장나. 그래서 그 얘기를 할 건데 이제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저희가 하면은 좋은 거는, 솔직히 말하면 집주인은요, 그냥 홈오너는 all out of burden이야. 그냥 out of headache이야. 그리고 따박따박 그냥 매달 그 디파짓 되는 그 돈만 보시면 돼. 스테이먼 하고. 나가는 돈도 있겠지. 나가는 돈은 그거는 뭐냐면, 저희는 뭐라고 하냐면, 이거는 prevention of cancer cost라고 그래요. 우와. 암에 걸리지 않도록 해드리는 비용. 오, 건강식품 먹는 거네? 그렇지. 그거보다 더 할 수 있어. 밤 11시에 전화 받아봐요. 에어컨 안 된다고. 밤에 잠을 잘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맡기시면 정말 아무 일이 없는 듯이 아주 자유롭게 사실 수 있고, 돈만 페이하시면 돼요. 이제 이 매니지먼트 회사 얘기를 너무 일찍 시작한 것 같은 게, 요거 하나 하고 싶어. 렌트를 찾는 법. 내가 이제 집을 빌리고 싶어. 사실 우리 딸이 이번에 이제 서부 쪽으로 이사를 가면서 집을 찾는데, 부동산을 통해서 렌트를 찾는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만약에 이제 뉴저지에서 내가 여기 이사 오고 이런 여러 번 이사를 했을 때 어떻게 렌트를 찾는지 잘 모르는 것 같아. 그러니까 집을 사는 문제는 우리가 부동산에 가서 금방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개인이 이 집을 렌트를 내놓는 경우, 이런 경우 지금 왜 주인이 직접 거래를 한다고 그랬잖아. 그럼 주인이 직접 거래하는 분이 부동산을 통해서 렌트를 내놓는가? 뭐 이제 이런 궁금증이 생기는 부동산을 거지. 통해서 내놓을 수도 있고, 근데 아니고 그냥 일반적으로 웹사이트에 광고를 해서 세입자를 직접 구할 수도 있고. 어디 웹사이트? 뭐 질로 렌트도 많아요. 네, 질로. 그것도 스테이트마다 좀 다르지 않아? 타주는 제가 잘 모르겠고, 조지아주는 저는 질로에도 많이 하는데, 렌트를 에이전트를 통해서 내놓을 때는 어떤 익스펙테이션이 있냐면, 좀 퀄리피케이션이 좋은 세입자가 올 가능성을 보는 거야. 조금 비싼 렌트들. 왜냐하면 세입자 입장에서 에이전트한테 집을 찾아달라고 하면 그만큼 처음에 이 에이전트가 이 세입자가 어떤 퀄리피케이션을 갖고 있는지부터 먼저 베리파이를 해요. 크레딧은 좋은지, 그 다음에 인컴은 좋은지. 그래서 그렇게 베리파이 된 사람을 데리고 오기 때문에 절차가 조금 쉬워요. 근데 1대1로 그냥 개인적으로 만나서 할 때는 그거를 주인이 다 베리파이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차이가 좀 있고요. 지금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다. 그러니까 만약에 임대를 놓고 싶어 하는 사람은 에이전트를 통해서 임대를 놓고, 아니면 뭐 진로 같은 데다가 해서 개인적으로 광고를 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는 뭔가 다른 점이 있을 거다. 지금 말한 것처럼 좋은 세입자가 들어오는 방법, 그것도 있지만, 또 하나는 어딘가에서 수수료, 비용이 발생할 거란 말이야. 당연히 수수료가 발생하는데 그건 아마 주마다 조금씩 다를 거예요. 조지아주는, 그러니까 임대를 놓을 때, 집을 팔 땐 뻔하잖아. 조지아에서는 집을 팔 때도 셀러 에이전트한테 커미션을 줘서 셀러 에이전트가 바이어 에이전트하고 나눠 가지는 시스템이거든요. 렌트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렇게 사고 파는 거는 예를 들어서 6% 커미션을 주면은 3% 나눠 가지는데, 렌트는 그게 없어.
제약이 없어.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그 통상이 없어. 왜냐하면 몇 퍼센트도 없어? 그냥 한 달치를 아. 이제 집주인은 한 달치를 이 에이전트한테 주기 때문에 얼마 안 되잖아요. 그러네. 렌트. 그러니까 그런데 그거를 세입자 데려온 에이전트랑 반으로 안 나눠. 거의 대부분은 그냥 쉽게 말하면 가스값밖에 안 줘. 그러다 보니까 세입자를 레프레젠트 하려는 에이전트가 거의 없어요. 그러네. 돈을 못 버니까. 그래서 그렇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뭐 영사분이나 조금 이그제큐티브 회사의 중역들이 여기 오시면 렌트를 찾아달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주재원으로 오시는 분들은 이제 그러면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려요. 한 달치를 저한테 페이하시면 제가 서브를 합니다. 그러나 그 솔직히 말씀드려. 저희가 받는 커미션이 뭐 200불, 300불, 뭐 500불 이렇게밖에 안 돼서 따로 저희가 일한 만큼을 따로 컴pen세이션을 받아야 되는데 그걸 페이하시면 제가 서브를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그렇게 동의가 되면 사실은 좀 레프레젠트 하기가 쉬운데 그렇지 않고 200불, 300불 때문에 집을 10개를 보고 그렇게 하기는 좀 사실 힘들죠. 그러니까 렌트를 놓는 사람이나 렌트를 찾는 사람이나 그거를 찾게 될 때까지의 과정은 집을 사고 팔 때 과정이랑 과히 다를 게 없을 것 같은 거지. 그럼요. 더 볼 때도 있어요. 렌트를 집을 더 많이 보실 때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렌트를 찾는 사람은 당연히 그 집을 팔고 살 때처럼 렌트를 놓는 사람이 어딘가에서 커미션을 드리겠지 하고 조금 큰 소리 칠 것 같단 말이야. 왜 나는 돈 그래서 받아? 그래서 저는 그 방법이 맞다고 생각해요. 손님한테 사실대로 말씀드리고 그냥 말 안 하고 서브 안 해요 이렇게 좀 내치는 것보다는 사실은 저희가 받는 커미션이 이런데 이런 의미에서 찾으시는 분이 저희한테 페이를 해주시면 제가 정성껏 서브를 하겠습니다 하고 그게 동의가 되면 그게 리즈너블한 방법이라는 거지. 근데 부동산 입장에서는 렌트를 놓는 쪽을 리프레젠트 한다고 해도 집을 팔 때와는 상당히 다른 커미션인 거잖아.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이 집이 3,000불, 월 3,000불을 받는 집이다. 이러면 3,000불인데 이 집은 50만 불짜리야. 그러면은 3%면은 15,000불이잖아. 엄청난 차이인데. 많이 차이 나죠. 네. 그러면 안 하고 싶을 것 같아. 리테이너가 발생하잖아 그러면. 어떻게? 그럼 먼틀리 들어올 때 하지만. 아니 매니지먼을 하면 그렇지만 만약에 매니지먼을 그냥 안 안 하고 뭐 그거만 거래만 그렇지. 해준다고 하면 그러면 그러네. 그렇죠. 그러면은 많은 부동산이 별로 안 하고 싶어 할 것 같아서 그러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죠. 그러니까 전문 회사에서 하면 그게 렌트도 되고 매니지먼트도 되기 때문에 같이 가니까 더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부동산 일을 하면서도 이렇게 세일만 하시는 분들은 렌트를 안 하시는 분도 있고 그리고 이제 리스 매니지먼트를 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리스 계약서를 쓰는 좀 그 전문성이 조금 생겨요. 하다 보면 워낙 많은 월스트 케이스들을 보니까 리스 계약서에 이 조항이 들어가는 게 좋겠고 맥슈어를 하는 게 좋겠고 그런 그 노하우 같은 게 생기거든요. 그렇게 되면 약간 좀 전문적으로 리스를 하는 사람한테 맡기시는 게 클라이언트 입장에서는 더 도움이 되죠. 리스는 안 한다고 하시는 부동산 분들도 많으셔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냥 돈이 안 돼서. 자기는 그거 안 합니다 하는 분들. 아니 열채를 보러 며칠을 다니는 가스값하고도 이게 뭐 안 될 수도 있으니까. 그렇지. 그런데 렌트를 놓는 사람 입장에서 아까 왜 이제 크레딧 체크 같은 걸 한다고 했는데 개인이 크레딧 체크 남의 거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어디에 들어가서? 그런 시스템들이 있지. 그냥 그런 웹사이트나 이런 데 들어가서? 근데 이제 저희가 이렇게 어플리케이션을 받으면 이제 그 캔디데이트들이 나 크레딧 리포트 내가 뽑아놓은 거 있어 그래요. 뭐 creditkarma.com 이런 데 가면은 프리 리포트, 크레딧 리포트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가 뽑는 크레딧 리포트는 조금 다르거든. 그렇게 프리 리포트 나오는 거하고 뭐가 달라? 점수도 다르고
그 다음에 안에 이제 디테일이 조금 달라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그 크레딧 리포트는 우리가 컨시더 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크레딧 리포트 에이전시에서 뽑는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벌써 나도 잡을 뻔했어. 이 아줌마 기질 잡아야 되죠. 방송하다 날파리가 오니까 지금 날파리 잡는다고. 이것 때문인 것 같아. 그러니까 개인이 어쨌든 보는 거는 문제는 없는데 프리로 들어가서 이렇게 보는 거는 정확성이 떨어질 수 있다. 그렇죠. 근데 저희가 매니지먼트 컴퍼니에서 크레딧 에이전시에 이제 어카운트를 오픈할 때 저희는 이제 크레딧을 풀을 할 수 있게 되잖아요. 그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근데 그때 리퀘어먼트이 있어요. 리퀘어먼트이 뭐냐면 크레딧 리포트에 나오는 이 모든 자료가 컨피덴셜이잖아. 그러니까 인디비주얼 오너가 그거를 핸들을 잘못하면은 수를 당하실 수 있죠. 그러니까 저희는 이 회사에서 피지컬 인스펙션을 나와서 크레딧 에이전시에서 리포트 에이전시에서 나와서 우리 슈레드가 있는지, 그다음에 캐비넷에 락이 다 되어 있는지 그런 내용들을 다 보고 자기네 크레딧 리포트를 사용할 수 있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개인들이 렌트를 할 때도 그렇게 크레딧 뽑는 거, 남의 그 중요한 인포메이션을 메인테인 하는 거를 아예 뭐 슈레드를 하시든지 잘 핸들을 하셔야지 만약에 그게 어딘가에 리빌이 된다거나 그렇게 되면 좀 문제가 생길 수 있죠. 조이스가 조연이랑 친하니까 조이스가 집을 렌트 주면서 조연한테 이 사람 거 크레딧 좀 뽑아줘. 이거 불법이야? 아니 조이스는 그런 거 안 해. 절대. 저희는 이해도 못했잖아요. 저희는 저희 회사 안에서는 에이전트만 저희한테 그러니까 저희 회사 안에서도 뽑는 사람이 정해져 있고요. 에이전트는 못 뽑게 돼 있어요. 그거 사인해야 돼. 그리고 내가 아 그래? 아니 그러니까 내가 조이스가 자기 집을 렌트 줄 때 이 사람 들어오는 사람을 개인적으로 찾았어. 그럼 그 사람의 크레딧이 궁금하잖아. 그럼 그럴 때 친하니까 조앤나 이거 좀 한번 봐줘 이렇게 하냐고. 근데 사실 이 사람은 생각도 안 해본 거야 그런 거를. 그렇지. 근데 그 애플리케이션에 내가 I authorize Pioneer Realty에 이걸 뽑도록 authorize 한다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그 애플리케이션이 어떻게 돼 있는지에 그게 따라서 없으면 뽑을 수가 없지. 그게 없으면은 그러니까 한국 분들이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게 융자 회사에다가 크레딧 뽑아달라고 하는 거 그거 사실은 조금 조심하셔야 되는 일이죠. 근데 알게 친한 되면 사람이 부탁하면 또 안 들어줄 수도 없잖아. 얄짤 없어. 안 들어준대. 근데 문제는 이 친한 관계가 아니라 캔디데이시 그걸 알면 그 사람의 권리거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문제 삼으면 문제가 될 수 있죠. 그 사람이 사인을 해야 되는 거잖아. 어쨌든 그 임대를 찾아주는 거 그것까지는 그러면은 전문가한테 맡기는 게 낫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집 한 채 정도는 까짓 거 내가 관리할 수 있어 라는 분들이 꽤 있을 거란 말이야. 있겠죠. 많으시겠죠. 근데 이제 사실 아까는 랜드로드 문제 얘기를 했는데 대부분은 테넌트가 잘못 들어오면 어떻게 하나에 엄청나게 고민을 하는 거잖아. 맞아요. 신경 엄청 쓰이지. 맞아요. 그래서 아까 첫 질문이 왜 매니지먼트 컴퍼니를 쓰냐. 제가 보기에는 제가 이때까지 해본 경험으로는 매니지먼트 컴퍼니를 쓰는 이유는 어서리티 때문에 그래요. 이 매니지먼트 컴퍼니가 있고 또 특히 저같이 무서운 사람이 꼬치 하나하나 꼬치 이렇게 하는 무서운 사람이 딱 들어올 때 딱 불러가지고 앉아서 리스 처음부터 끝까지 다 고오버하고 이러면 안 되고 이러면 안 되고 이건 되고 이렇게 다 설명해서 Are we on the same page? 그렇게 해서 사인하라고 해놨잖아요. 그리고 move-in inspection 가서 다다다다다 다 보고 거기에서 뭐 기록해 놓을 거 기록하고 자 cosmetic issue는 그냥 기록해 놓고 functional issue는 we will address it. 그렇게 이제 우리는 고쳐준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그 일을 하는 단계별로의 프로페셔널리즘이 딱 보이면 그 다음은 일사천리로 세입자들이 말을 잘
틀어요. 그럼 자기는 이런 문제가 없었어? 마루장을 뜯고 간다든가 목욕탕을 막 망가뜨리고 가는? 저는 상상이 안 돼요, 그게. 어. 저희가 워낙 어. 까다롭게 세입자를 구하는 것도 이유가 되죠. 거기에는 당연히 크레딧이라든지 뭐 인컴이라든지 백그라운드 책이라든지 이게 다 되고서도 저는 가서 이 사람이 시간 지켜서 오는지 아이를 데리고 오면은 아이가 돌아다니도록 뛰어다니도록 내버려 두는지 안 두는지 그런 것까지 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들여놓으면 사실 상식 이하의 행동들은 안 하죠. 그다음에 또 내 질문은 우리가 이제 그 아까 말한 디파짓을 세큐리티 디파짓이라서 하는데 개인이 할 때와 그 매니지먼트 컴퍼니가 할 때 디파짓이 그게 달라? 굉장히 크리티컬한 이슈예요. 왜냐하면 시큐리티 디파짓을 이건 남의 돈이잖아요. 내 돈 그렇지. 아니에요. 주인이 받아놓고 있어도 이거는 이 사람이 가져갈 돈이기 때문에 그 돈을 가지고는 있지만 반환하는 데 있어서 나중에 예를 들어서 이제 move out을 해서 워크드루를 갔는데 예를 들어서 페인트가 뭐 더 해야 되겠고 청소를 안 했고 뭐 이제 그런 걸로 인해서 예를 들어 3,000불이라는 디파짓이 있는데 페인트 하는데 한 1,000불 더 들 것 같고 청소하는데 한 뭐 카펫 클리닝까지 해서 500불 들 것 같으니까 1,500불 빼겠다 그랬는데 세입자가 동의를 안 해. 나는 청소 다 했고 그치. 페인트도 normal wear and tear 일상적으로 있을 수 있는 그런 스크래치면은 그런 것까지 내가 책임지지 않아도 된다라는 얘는 이미 법적으로 그걸 다 알고 있는 애야. 그러면은 할 수 없이 그걸 돌려줘야 되는 상황인지 아닌지를 판단해야 되는데 집주인이 고집을 피우거나 그러니까 그 범위를 모르죠. 그러면 안 돌려줬어. 예를 들어서 3,000불에서 1,500불 빼고 1,500불만 돌려줬어. 그러면 수 들어오는 거예요. 그것도 스몰 클레임으로 들어오나?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코트를 가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면 이제 머리가 아프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테크니컬리 아주 잘 하는 방법들을 우리는 알고 있거든. 그 시작 단계에서부터 처음에 이제 move out 워크드루 하기 전에 무엇을 어떻게 준비하고 우리가 언제 워크드루를 하겠다라고 이제 레터 보내는 것서부터 그리고 만약에 너희가 이거를 할 거면 우리가 쓰는 벤더가 있는데 얘네들은 우리랑 어소시에이트 되어 있지 않고 써도 되고 아니면 다른 사람을 써도 되지만 이 벤더들은 우리의 크라이테리아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쓰면은 2번 일할 일 없다라고 이제 어드바이스를 주고 선택권을 주고 그러고 나서 해놓으면 굉장히 깨끗하게 한 번에 끝날 수 있는 일을 왜냐면 많이 해보면 알아요. 이 사람들의 성향도 알거든요. 근데 이거 개인이 하면 이래야 될지 저래야 될지 이 사람 다르고 저 사람 다르고 이제 그런 경우들이 생기는 거예요. 디파짓을 몇 개월치를 받아나? 저희 같은 경우에는 크레딧이 보통 이제 기준이 크레딧에 따라 달라? 네. 크레딧이 뭐 조금 싼 집은 650점, 비싼 집은 700점 이렇게 이제 기준을 두고 거기에 맞는 사람을 저희는 고르죠. 그러니까 650점이 넘으면 한 달치. 근데 650점이 안 되고 630점이야. 근데 인컴은 너무 좋아. 그러면 거기에다 엑스트라로 조금 더 낼 수 있냐라고 물어봐서 더 받거나 아니면 마지막 달 한 달치를 미리 내놓으라고 얘기를 하면 그게 이제 이 캔디데이트이 어그리를 하면 그런 식으로 하는데 아까처럼 그렇게 막 3,000불 받아놨는데 7,000불, 8,000불이 벌어질 정도로 그런 일은 발생하진 않죠. 근데 나는 이제 지인한테서 최근에 들었거든. 그러니까 이제 작은 집을 렌트를 놨다가 자기 아들이 그리 들어가기로 한 거야. 근데 이 사람은 테넌트는 더 살기를 원했어. 그래서 이제 더 살기를 원하지만 아들이 들어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나가달라 내가 들어갈 거다라고 해서 나갔는데 이 양반이 정말 엉망진창으로 해놓고 나갔다고. 그래서 막 화를 나서 하고 엄청 내시는 거. 카펫도 갈았어야 됐고 뭐 페인트도 칠해야 되는데 돈을 받을 방법이 없다. 그렇게. 근데 결론적으로 이제 우리가 렌트를 줘가지고 예를 들어서 1년을 살고 2년을 살고
그러면 이제 프로퍼리 매니지먼트 안 쓰고 내가 그냥 구한 세입자가 조용히 잘 살아. 그동안. 돈도 잘 내고 잘 사네. 뭐 이랬어. 근데 막상 1년 후, 2년 후에 그 집을 가서 보면 이 세입자가 자기 마음대로 고치거나 문제가 있는데도 말을 안 했거나 그렇게 해서 집을 더 망가뜨리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어떤 고쳐달라고 얘기를 안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좋은 세입자냐? 꼭 그렇진 않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차라리 잘 보고 어디가 싱크대에서 물이 밑으로 똑똑 떨어져서 캐비넷 안에 몰드가 생겼어. 그러면 내가 오랜만에 열어봤더니 이런 일이 생겼는데 어떻게 할까라고 차라리 이야기를 해주면 고칠 수라도 있는데 고치죠. 그런데 고치는 것도 저희가 가서 고치는 거는 프리벤션이 포함된 리페어를 해요. 근데 세입자가 적당히 그냥 묻고 넘어가면은 더 큰 문제들이 발생하도록 만들어 놓고 나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도 좀 차이가 있죠. 나 이거 이해하는 게 내가 새를 4년을 이제 한 타운하우스에서 4년을 살은 적이 있는데 물이 정말 샜어. 근데 나는 이제 그 당시에 그 주인한테 전화를 해서 뭐 고쳐달라고 이러기가 귀찮아서 밑에다 버켓을 놓은 거야. 조금씩 새니까. 그래서 그게 차면 버리고 그랬는데 결국은 그 싱크 밑에 그 판이 썩었어. 결국은 내가 아무리 그걸 이렇게 해서 버려도 이게 넘치는 날이 있었을 거 아니야. 그래서 버렸어.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세입자인 내 입장에서는 뭐 조금 새고 아유 때마다 무슨 주인을 불러 귀찮게 그런 생각을 한 거지. 그랬는데 주인이 나중에 화났을 것 같아. 물론 주인이 그거에 대해서 나한테 돈을 달라고는 안 하더라고. 왜냐면 물이 샌 거니까. 근데 화났을 것 같아. 그러니까 나중에 그런 생각이 들고 그 똑같은 집에서 그 히터가 고장이 난 거야. 뉴저지였는데 뉴저지는 겨울에 엄청 춥잖아요. 추워. 그렇지. 오래된 집도 많고. 그래서 사실은 그거를 고쳐야 하는 거를 주인한테 전화하는 거를 그렇게 크게 생각을 안 하고 계속 에머전시 버튼을 누른 거야. 그 히터에 에머전시 버튼이 있어. 그렇게 하면 그러면 emergency alert. 반짝 돌아가. 그랬다가 또 그게 뭐 이제 어느 정도 돌아가면 또 서. 그럼 또 그걸 누른 거야. 그러다 결국 에머전시 버튼도 웍을 안 하는 어떤 시점이 돼서 엄청 추운 날이었는데 전화를 했어. 그랬더니 이제 와서 이 사람들이 너무 깜짝 놀라는 거야. 왜냐면 아예 안 되리라고는 생각을 안 한 거지. 너무 미안하다 그러면서 통째로 갈아줬는데 그것도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내가 그걸 망가뜨린 거야. 고칠 수 있는데 너무 양심적이지 않아? 지금이라도 고백하는 게? 뭐 누군지 모르니까. 수십 년 전. 엄청 오래전이야. 근데 이게 한국에서 금방 와서 이제 모를 때야. 모를 때니까 에머전시를 해서 계속 웍하니까 그냥 크게 신경을 안 썼는데 결국은 그 주인은 그걸 고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통째로 갈아줬어야 되는 거지. 히터를 내가 망가뜨린 거지. 그래서 저희도 이제 매니지먼트를 하면은 뭐 저희가 한 100채나 되니까 얼마나 많은 리페어 리퀘스트가 오겠어요. 그러면 오면은 그게 저희 이제 컴퍼니 미팅 할 때 이게 귀찮다고 생각할 일이 아니다. 그게 프리벤션이라고. 더 큰 문제를 빨리 해결해 줌으로써 그 다음에 더 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다. 뭐 플러밍 같은 경우는 더 계속 물이 새면 더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면 간단하고 지금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 그러니까 나같이 그냥 무심하거나 아니면 오히려 양심적이라고 생각하는 거지. 때마다 주인을 불러서 귀찮게 안 하는 나는 참 착한 사람일 줄 아는 거지. 그리고 자기가 막 냉장고 바꾸는 사람들도 있잖아. 근데 그러면 안 되는데. 처음에, 모르고. 그렇죠. 처음에 인스펙션, 무브인 인스펙션 할 때 거기 양식이 다 있는데 그 폼에 그 모델 넘버까지 다 쓰게 돼 있어요. 뭐 G면 G, 월풀이면 월풀 다 쓰게 돼 있죠. 그거를 가지고 move out walkthrough를 하거든요. 그런데 바뀌어 있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죠. 뭐 저희는 그런 경우 없었지만 워낙 무서우니까 제가. 그리고 이제 이런 아까 히터 말씀하셨는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이렇게 뭐가 어떤 이슈가 생기면 everybody says this is an emergency 라고 말해. 세입자들은 다 그래. 내가 지금 불편하기 때문에 이건 emergency야 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정해놨죠. 뭐가 이머전시고 뭐가 난 이머전시인지. 그래서 처음에 컨트랙 하러 올 때 그걸 얘기를 해줘요. 자, 이머전시는 여름에 아주 더울 때 90도 이상 올라갔는데 에어컨이 안 돼. 이거는 이머전시야. 나 영하 10도도 넘었었어. 그리고 히터가 50도 미만인데 히터가 안 돼. 이것도 이머전시. 그리고 집 안에 리프리저레이터가 하나밖에 없는데 안 돼. 그럼 그것도 이머전시. 그 다음에 집 안에 변기가 하나밖에 없는데 그것도 안 되면 이머전시. 근데 하나인 집은 거의 없잖아요. 뭐 그런, 그리고 가스 릭, 워터 릭 뭐 이런 거면 이머전시야. 이머전시인 경우에는 우리가 24 to 48 hour 안에 무조건 손을 봐주는 걸로. 그 이외에인 경우에는 2 to 7 business day에 우리가 take care 해준다. 그거를 딱 만들고 나서는 이슈가 없어. 그러니까 너무 그거를 그 룰을 잘 만들기 잘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뭐 이제 잊어버리고 이멀전시라고 주장을 하다가 계약서에 이렇게 돼 있거든. 그러면은 그냥 기다려요. 그래서 그게 계약서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내 경험과 지금 조앤 얘기를 이렇게 해보니까 나는 이제 개인이 렌트를 놓은 경우였는데 그 생각해 보니까 테넌트도 마음가짐이 달라질 것 같아. 그리고 더 편할 것 같아. 나도 만약에 회사였으면 전화해서 어디 고장났다고 얘기했을 것 같아. 근데 이게 그냥 주인이 개인이니까 아유 귀찮게 하지 말자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 그래서 저희는 이제 무브인 워크드루를 하고 나서 자 지금부터는 조앤한테 문자하지 말고 조앤한테 콜하지 말고 무슨 일이 있으면 pinerealty@gmail.com으로 repair request라고 해서 property address 딱 쓰고 description과 가능하면 사진을 첨부해서 보내면 우리가 굉장히 빠르게 신속하게 해결해 주도록 하겠다라고 이제 세입자들한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제 프로토콜 중에서 이제 제일 많이 고장나는 게 여름에 에어컨이잖아요. 그럼 세입자들은 급한 마음에 이메일을 쓰긴 쓰는데 조앤 우리 2층 에어컨이 안 돼 이렇게 와.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바로 이메일로 바로 답을 하죠. 어디가 안 되고 바깥 유닛은 돌고 있는지, 바깥 유닛에서 웜에어가 나오는지, 인사이드에 바람이 에어가 나오는지, 쿨에어가 인지 아닌지, 필터는 언제 갈았는지를 퀘스천으로 프로토콜에 보내요. 그러면 그거에 답을 해서 세입자가 답을 오면 저희가 이제 게스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out of experience. 아, 커패시터 문제구나. 가스 문제구나. 이게 무슨 다른 문제구나를 이제 우리는 그걸 보고 거의 이제 아는 수준이 된 거지. 그러면 우리가 가서 볼 것인지 테크니션을 보낼 것인지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그 프로세스가 또 있어요. 그 지금 얘기를 하면서 야 그러면 매니지먼트 회사 쓰는 게 너무 당연한데? 라고 생각하는 쪽이 그 누굴 것 같아? 지금 자기가 막 얘기를 할 때 누구 쪽? 랜드로드가 아니라 나는 테넌트 쪽이 나는 그러면 나는 회사가 임대 놓는 집을 선택할 것 같아.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말한 게 세입자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세입자가 그냥 취입한 주인이 하는지 회사가 하는지를 물어보는 이유가 역으로 말하면 결국은 랜드로드한테 도움이 되는 거예요. 왜? 좋은 세입자가 이 집에 들어오겠다고 어플라이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이게 어느 하나의 일방적인 게 아니에요. 둘 다 같이 뭔가를, 그러니까 상호 이해 충돌적이잖아요. 이게 내가 이 집에 들어갔는데 이 사람이 이걸 안 해주면 어떡하나? 저 사람이 들어왔는데 돈을 안 내면 어떡하나? 저 사람이 들어왔는데 우리 집을 망치면 어떡하나? 하는 다 우려가 있는 상황이라고요. 근데 그 신뢰를 쌓아가는 게 사실은 세입자하고 랜드로드 관계에서 트러스트가 빌드되기는 굉장히 힘들어요. 그렇지. 왜냐면 계속해서 이슈가 생긴 걸 가지고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하지 좋은 일로 만나서 얘기하는 관계는 아니거든. 그렇지. 문제가 생긴 걸 가지고 서로 풀어야 되는 관계잖아. 그러니까 가운데 완충장치가 있어주는 게 좋고 그런 돈은 써도 돼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암이 안 생기게 해준다니까. 그러니까. 근데 그 고치는 비용은 어떻게 받아? 고치는 비용은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처음에 이제 저한테 전화 와서 조현 씨 프로퍼티 매니지먼트는 뭐 하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은 이제 저희가 광고에서 세입자를 찾고
그다음에 매달 렌트비 받아서 은행에 디파짓 해드리고 그다음에 수리할 게 있으면 저희가 수리를 하는데 수리비는 저희가 내지 않습니다. 예, 수리까지 다 해주냐고 물어보시죠. 그럴 것 같아. 네, 수리는 저희가 내지는 않지만 이제 저희가 벤더들이 있죠. 그러니까 저희랑 릴레이션이 없는 벤더예요. 제3의 벤더예요. 그러니까 뭐 저희 남편이 하는 회사도 아니고 그냥 제3의 벤더들이 쭉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저희가 사용해보고 좋은 회사만을 로그로 갖고 있는 거야. 그리고 그 풀 안에서 쓰는데 이런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A라는 회사는 컨트랙터는 좀 큰 일을 하는 컨트랙터야. 뭐 지하실 공사를 한다든지 좀 큰 일을 하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중간이 있고 그 다음에 제일 작게는 이제 핸디맨이 있어. 그치. 근데 간단하게 무슨 토일렛 하나 부품을 갈면서 A라는 회사를 부를 필요는 없거든. 여기는 큰일을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100불 들 거 200불이 들어요. 그쵸? 그러니까 일에 따라서 저희가 경중을 따져서 이 회사를 쓰는 게 좋겠다, 저 회사를 쓰는 게 좋겠다고 하지만 만약에 주인분이 아시는 컨트랙터가 있다 그러면 그분을 보내겠다는 그러셔도 돼. 네. 그거는 우리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고 다만 우리가 하는 일은 주인을 위해서 주인의 컨비니언스를 위해서 저희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가서 이제 고치고 나면 전후 사진을 찍어서 파트까지 다 저희한테 보내주죠. 그러면 그거를 저희는 인보이스를 받아서 보내고 그거가 이제 렌트비에서 빠지고 디파짓이 돼요. 그러면 그 고칠 때마다 주인한테 연락을 해서 이거 고장 났으니까 우리가 고칩니다라고 해야 되겠네. 처음에 저희 손님이 되신 분은 1년 동안은 저희가 그렇게 해요. 근데 1년 후 지나면 손님들이 알아서 해주세요. 그렇게 돼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저희 회사와 그 클라이언트와의 계약서 안에는 예를 들면 300불 미만은 알아서 그렇지. 한다. 500불 미만은 알아서 한다. 이게 있어요. 그런데 처음에 손님이 되셨을 때는 저희가 가능하면 다 말씀을 드려요. 왜? 그 트러스트가 빌트 되기까지는 조금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하고 서로가 어저스트 되는 기간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그렇게 해요. 근데 이제 여기까지 얘기를 들으신 분들은 그럼 도대체 비용이 얼만데 저렇게까지 해줄까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야. 네, 비용이 좀 세죠, 저희 회사는. 그래. 네. 그러니까 자기 회사가 센 거야? 아니면 다른 데도 비슷해? 아니요, 저희가 이제 벤치마킹을 해요. 그 다른 미국 회사들도 프로퍼티 매니지먼트 오래 한 회사들이 있고, 제가 처음 시작할 때부터 계속 벤치마킹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저희는 맘앤팝 회사였으니까 그냥 손님들한테 조금 더 서비스를 더 한다는 생각으로 좀 싸게 했지만, 제가 쭉 10년이 넘어서 이렇게 넘어서면서부터는 이 틀이 좀 잡힌 거야. 이제 그게 렌트는 1년 기준으로 그냥 한 달치 커미션이고요. 그건 렌트만 할 경우에. 그러니까 이게 이제 두 가지 비용으로 나눠 생각한 게 렌트만 할 경우도 있고 렌트 플러스 매니지먼트 할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렌트도 그 렌트로 아니 저 테넌트가 바뀔 때마다 네, 한 달치. 네, 한 달치. 그리고 이제 매니지먼트 피는 7%, 6%, 5% 이렇게 돼요. 그게 무슨 차이냐? 어떤 손님은 한 채만 맡기시고 어떤 손님은 두 채 맡기시고 세 채 이상 맡기시면 5%, 미니멈 120불. 네가 머리가 좋다니까. 어디서 저런 머리가 나왔을까? 아니, 미니멈 원래 100불이었는데 요즘 인플레이션이 심해가지고 어쩔 수 저희가 운전 왔다 갔다 하는 그것도 있고 그래서 20불을 인상을 했죠. 아니 근데 5%보다 120불이 더 큰 경우도 있어? 지금 만약에 2,000불이면은 100불이잖아요. 그렇구나. 어머, 그렇구나. 네. 사실 얼마 안 된다. 그렇죠. 왜냐하면 저희가 하는 일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매달에 세입자들한테 인보이스를 다 페이퍼리스 이메일로 보내요. 그러니까 세입자들이 안 잊어먹게. 그걸 리마인드를 해주는 거죠. 다 보내고 그 다음에 돈 들어온 거 다 확인해서 손님들 어카운트에 다 디파짓 해드리고 그리고 또 중간중간에 드라이브-스루 인스펙션을 저희가 해요. 어떤 오늘은 수완이 뭐 이렇게 드라이브-스루 인스펙션에서 잔디 관리 잘 되고 있는지 그렇게도 하고 근데 이제 거기에 이제 1년 계약을 하셨는데 만약에
리뉴를 하잖아요. 그 세입자가 1년 더 살겠다고. 그러면 이제 리뉴 피가 또 있어요. 네. 그때 리뉴 피는 왜 받냐면 저희가 미드텀 인스펙션을 가요. 그 집에. 그래서 1년 그러니까 리뉴하기 전에 얘가 잘하고 살고 있는지 확인하고 리뉴하는 거예요. 대단하네. 그럼 가서 만나고 사실은 뭐 큰 건 아니지만 제가 가서 얼굴 한번 보고 별일 없냐 그러고 약간 너 내가 보고 있어 이러는 거. 그리고 미드텀 인스펙션이라고 하면은 오케이 하니까 그러면 가서 이렇게 집을 한 바퀴 돌아보면서 뭐 안 되는 거 없지. 그리고 이제 그거 미드텀 인스펙션을 하고 주인한테 리뉴를 하겠다고 보고를 드리는 거죠. 그렇게 해서 리뉴를 하고 리뉴를 하면 리뉴 피는 이제 반달치. 어떤 목사님이 타운홈에 렌트를 하고 사셨는데 그날따라 목사님 모임이 집에서 있었나 봐요. 그러더니 몰랐지 나는. 근데 이제 갑자기 조현 씨 저기 그 1층 변기에서 꾸르륵 거리더니 넘쳤대. 그 오수가 넘쳤대. 그래가지고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이제 갔죠. 가가지고 이제 그 플러머 불러가지고 스낵을 했어. 그랬더니 페이퍼 타올이 너무 많이 거기에 들어가 있었던 거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목사님이 이제 실토를 하는 거야, 나중에. 그 페이퍼 타올을 손 닦으라고 놨는데, 목사님들이 전부 다 변기에 버린 거야. 어머머머머머머머. 그래서 그렇게 됐는데, 이제 그런 경우는 저희가 이제 리스 계약서에 테넌트의 misuse 또는 negligence인 경우에는 세입자가 책임을 져야 돼요. 그 리페어를. 그래서 명백하게 스낵에 그냥 이런 더미가 뭐 이렇게 나오니까 뭐라고 말씀하실 것도 변명의 여지가 없는 거지. 그래서 당신 게스트들이 실수로 그래서 그걸 다 물으셨어요. 네. 그러니까 새를 살다 보면 이런 게 되게 많아. 자기는 새를 별로 안 살았지. 아니 새도 살았는데 그런 기억은 안 나. 몰라. 우리는 이제 세입자 생활 해본 나로서는 이 얘기가 아주 뼈저리게 와 닿으면서 세입자 생활하는 사람들은 일단은 매니지먼트 컴퍼니를 통하는 거를 더 선호할 수 있겠다. 그래도 세상에는 본인이 스스로 렌트를 놓고 싶어 하는 분이 훨씬 많아. 그렇겠죠. 그러니까 그 7%, 6%, 5%의 엄청난 부담을 가지고 계시고 내놓는 것까지는 에이전트를 통해서 하지만 그런 분들한테 조언을 해준다면 이 말은 빼고 우리한테 맡기세요 빼고. 예. 근데 이게 사람의 일이에요. 이 매니지먼트를 해보면 컨트랙 자체는 이제 글로써 명문화된 어떤 계약서이지만 실제로 세입자하고 이렇게 맞닥뜨려서 어떤 이 문제잖아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사람의 일이에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일이라고 비즈니스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딱딱할 수 있지만 이걸 이모셔널리 잘 푸는 것도 굉장한 지혜가 필요해요. 하다 보면. 그래서 그 세입자를 좀 리스펙을 해주시고 일단은. 예. 그리고 항상 먼저 급하게 단정 지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겼는데 얘가 이래서 그런 것 같아. 그렇지. 그거 굉장히 피하셔야 되는 거고 항상 처음부터 끝까지 풀 스토리를 인내심 있게 들어주시고 그런 다음에 궁금한 게 있으면 충분히 물어서 대화를 해보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의사결정을 하셔도 늦지 않으니까 성급하게 모든 거를 그냥 단정 짓거나 선입견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거 그걸 좀 안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이 얘기 한번 했었지. 왜 내가 어떤 인종을 구분해서 세를 줄 수 있느냐 뭐 그런 얘기 했었잖아. 거기서도 선입견이 일단 작용을 맞아요. 하지. 오늘 이제 조앤리가 파인힐 부동산 매니지먼트 팀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를 다 까발렸어요. 그러니까 사실 자기 회사 얘기를 이렇게 오픈하기가 쉽지가 않거든. 몇 퍼센트까지 오픈해도 돼요. 왜냐면 따라할 수 없어요. 우와